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연기 한 줌, 냄새 한 톨 없이 말이죠. 전북 정읍의 작은 공장 하나에 지금 영국, 사우디,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장 한쪽에 더러운 폐비닐을 집어넣으면 반대쪽에서 투명한 기름이 리터 단위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리터당 2달러짜리 나프타급 고순도 원료가 말이죠. 태우지도 않고 굴뚝도 없이 오직 전기 파동 하나로 이걸 해냅니다.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지난 12월 18일이었죠. 전북 정읍의 한 허허벌판에 평수로 따지면 2256평,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 되는 부지에 공장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웨이브 정읍, 투자금은 딱 57억 원이 들어갔고요. 도시유전이라는 환경기업과 우리기술이라는 회사가 3대7로 손을 잡고 세운 합작 공장이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그냥 지방에 중소기업 공장 하나 새로 생겼나 보네 하고 넘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준공식 참석자 명단을 딱 펼쳐보는 순간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기자 몇 명 내려온 수준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호주에서, 심지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 담당자들이 장거리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 시골 공장 준공식에 직접 발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한복판도 아니고 정읍이에요. 정읍. 대기업 본사 개소식도 아니고 지방 중소기업 공장 오픈식에 왜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 돌아가는 거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투자 의향서에 도장을 찍고 갔어요. 일단 지켜보자는 탐색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주세요 였던 거죠. 특히 충격적인 건 사우디였습니다. 석유가 땅에서 솟아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굳이 한국의 쓰레 처리 공장에 왜 돈을 댑니까? 뭔가 있는 거죠.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이 얘기가 조용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이 기술의 정체, 도대체 뭘까요? 자, 이 기술의 정체부터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공식 이름이 RGO입니다. 영어로 풀면 Regenerated Green Oil, 우리말로 옮기면 재생된 녹색 기름이라는 뜻이죠. 이름만 들으면 환경 캠페인 구호 같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담긴 원리를 알고 나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트에서 받아오는 비닐봉지, 택배 뜯고 버리는 뽁뽁이, 생수병 같은 플라스틱들 있죠. 이거 원래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땅에서 뽑아낸 석유거든요. 석유를 정제해서 나프타라는 원료를 뽑고 그걸 가공하고 굳혀서 플라스틱 모양으로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비닐 한 장도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중동 사막에서 퍼올린 기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도시유전이 던진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냐?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었으니까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다시 석유로 돌아가야 맞는 거잖아요. 이 당연한 상식을 실제 공장에서 진짜로 구현해낸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치킨 시켜 먹고 버린 비닐봉지를 기계에 집어넣으면 투명한 기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평생을 바쳐 돌덩이를 금으로 바꾸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결국 다 실패했죠.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정읍에서는 쓰레기가 기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연금술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냥 재활용 수준이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파묻힐 운명이었던 녀석들을 중동산 원유와 똑같은 값어치로 되돌려 놓는 기술,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게임 체인저인 거죠. 그럼 이 마법 같은 기술이 기존 방식하고 뭐가 다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시도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열분해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열분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열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온도가 얼마나 높냐? 자그마치 500도, 심하면 800도까지 올라가요. 피자 굽는 화덕이 400도 정도 되거든요. 그 2배 되는 불구덩이에 비닐을 그냥 던져넣고 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그 고온을 만들려고 또 석유나 가스를 떼야 돼요. 기름 어짜고 기름을 쓰는 꼴이죠. 게다가 태우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시커먼 매연 뿜는 굴뚝, 여러분도 한 번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기름도 품질이 엉망이라 또 정제하고 또 거르고 돈은 돈대로 들고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지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근데 도시유전 RGO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온도가 300도도 안 돼요. 열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뭘 쓰느냐? 전기로 파동을 일으키는 특수 세라믹 볼을 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떠올려 보세요. 불도 없는데 찬밥이 뜨끈하게 데워지잖아요.
파동이 물 분자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서 열을 내는 원리거든요. RGO가 딱 그 방식이에요. 파동 에너지가 플라스틱 분자 고리 중에서 끊어야 할 부분만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잘라냅니다. 태우는 게 아니니까 굴뚝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매연도, 독성 물질도 제로. 공장에 가보면 정말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나거든요. 심지어 뽑혀 나온 기름이 어찌나 깨끗한지 정제 과정도 생략, 바로 팔 수 있는 최고급 나프타로 직행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면 진작 누가 만들었어야지 왜 이제야 나와? 맞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기술 어제 오늘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을 묵혀서 꺼낸 물건입니다.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볼게요.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죠? 폐플라스틱이 지구를 뒤덮네 어쩌네 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던 때예요. 동네마다 연탄재 굴러다니고 ESG 경영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죠. 바로 그 시절에 정웅재 박사라는 한 과학자가 국토생명과학연구소라는 걸 세우고 파동 에너지와 세라미별을 붙잡고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다들 돈 되는 반도체, 자동차 쫓아갈 때 혼자 구석에서 세라믹 볼이나 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묵묵히 20년 넘게 연구를 이어간 끝에 2008년 드디어 불꽃이 튑니다. 국가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선박에 쓰는 그 시커먼 벙커 CU 있잖아요. 그 무겁고 끈적한 기름을 파동 에너지로 가볍게 바꿔내는데 성공해버린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증으로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에 아들 정영훈 대표가 아버지 기술을 물려받아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아버지는 평생을 연구실에서 보냈고 아들은 그 기술을 들고 세상으로 나온 거죠. 2대에 걸쳐 배턴 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40년간 한우물만 판 집안의 집념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기술 NET 인증이 떨어집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반세기 가까이 묻혀있던 기술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자, 이쯤 오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돼? 예, 이게 핵심이죠. 그냥 착한 기업 코스프레 하는 수준이면 사우디가 왜 오겠어요? 숫자로 한번 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정읍 공장. 이 한 곳에서만 1년에 폐기물을 6,500톤에서 최대 7,000톤까지 처리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집어넣은 쓰레기의 몇 %가 기름으로 뽑혀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70%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다른 업계 사람들 기절해요. 보통 재활용 수율이 30-40% 나오면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70%라 100kg짜리 쓰레기 포대 하나 집어넣으면 70kg 기름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1년치로 환산해 볼까요? 총 490만 리터의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마트에서 파는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245만 개 분량이에요. 이걸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하나에서 말이죠.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최고급 재생 나프타가 리터당 2달러에 팔립니다. 한 단계 낮은 재생 경질유도 리터당 0.72달러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세워놓은 로드맵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장 2026년에 장비 판매만으로 1,000억 원 매출 찍겠다. 2027년부터는 재생유 팔아서 연 1,200억 원씩 꼬라 넣겠다. 이게 중소기업 하나의 계획표예요. 여러분, 이제 왜 사우디가 비행기 끊고 정읍까지 왔는지 감이 좀 오시죠? 환경이고 지구고 다 좋은데 자본은 냉정하거든요. 돈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였어요. 그것도 산유국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다음 얘기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 기름만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버는 주머니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로 동시에 열려요. 먼저 탄소 배출권 얘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아시죠? 유럽이고 미국이고 기업들이 이거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기존 열분해 공장은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를 엄청 뿜어내잖아요. 근데 RGO는 아예 태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탄소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읍 공장 한 곳에서만 1년에 탄소 배출권을 최소 18,000톤 확보해요. 이걸 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기름 팔아서 벌고 배출권 팔아서 또 벌고 이중으로 현금이 꽂혀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소름 돋는 부분. 이 기술이 단지 비닐 봉지에만 먹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라벨 보세요. 폴리에스테르 몇 %, 나일론 몇 % 적혀 있죠. 이게 다 석유로 만든 합성 섬유거든요. 낡아서 버릴 옷도 RGO에 들어가면 기름으로 돌아와요. 집안 벽 타고 들어오는 전선 피복,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똑같이 됩니다. 실제로 호주의 어느 기업이
야, 진짜로 섬유 쓰레기도 되는 거 맞아? 하면서 의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폐섬유를 한 더미 싸들고 와서 실증 실험을 돌렸습니다. 결과요, 찌꺼기 하나 없는 깨끗한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호주 사람들 입이 떡 벌어졌죠. 이걸 직접 두 눈으로 본 사우디, 영국 관계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쓰레기 기계가 아니다. 이건 무한자원 공장이다. 이 확신 하나로 바로 지갑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 돈을 싸들고 달려왔는지 이제 좀 실감이 나시죠?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땅만 파면 원유가 솟구치는 그 나라가 왜 한국의 쓰레기 공장에 돈을 싸들고 달려왔냐 이거죠. 자기네 석유도 남아 도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진짜 독하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우디가 자기네 나라 전기를 뭘로 만드는지? 놀라지 마세요. 발전량의 35%를 원유 그로 태워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팔면 1배럴에 몇십 달러 받을 수 있는 귀한 석유를 자국 에어컨 돌리자고 그냥 불에 쳐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백화점 상품권으로 라면 끓여 먹는 꼴이죠. 태우면 태울수록 수출할 물량이 줄어드니까 사우디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근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발전은 앞으로 싼 가스로 돌리겠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는 RGO 기술로 돌려서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겠다. 그렇게 확보한 원유는 전부 수출로 돌려서 오일머니를 극대화하겠다. 빈틈이 없죠. 이 치밀한 국가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정읍에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구 10만 남짓한 지방 도시에서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계 하나가 중동 거대 왕국의 국가 에너지 계획표 한복판에 떡하니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실제로 벌어졌으니까요. RGO는 더 이상 환경보호 장치가 아니에요. 산유국의 국가 전략을 완성시키는 필수 부품, 그 핵심 엔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략적 무기로 등극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대한민국 안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 듣고 좀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세계가 인정하고 사우디가 지갑 여는 이 기술이 정작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찬밥 신세입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낡아빠진 법 때문에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체계를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목록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21세기 초반이에요. 그때 누가 쓰레기로 기름을 뽑아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RGO 같은 기술은 이 분류표 어디에도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인데 법적으로는 뭔지 모를 애매한 기술로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아야 정부 지원금도 받고 세제 혜택도 받고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에 못 들어가니까 혜택이 전부 제로예요. 21세기 최첨단 기술이 20세기 서류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꼴인 거죠. 상상이 되세요. 전 세계가 박수치는 기술인데 자기 나라 법이 넌 누군데 하면서 내쫓는 상황이요. 그래서 정영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국내 법이 바뀌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신 아예 시선을 밖으로 돌려버려요.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냥 기계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 나라에 당신네 법에 우리 기술을 신재생 에너지로 넣어주시죠. 이런 제안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이른바 환경법 수출인 겁니다. 국내 벽에 막혔더니 해외에서 먼저 제도가 깔리는 거꾸로 된 상황. 이거야말로 역발상 중에 역발상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남죠. 왜 하필 정읍이었냐? 한국에 공단 많은 도시 널렸잖아요.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근데 굳이 농사짓는 전북 정읍을 첫 번째 터로 잡은 데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멀칭 비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골 밭에 가보면 일학마다 까맣거나 투명한 비닐을 쫙 덮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잡초 올라오는 거 막고 온도 유지하려고 덮는 건데요. 한철 쓰고 나면 그냥 쓰레기거든요. 문제는 이게 흙 범벅이고 농약 범벅이라 기존 재활용 공장에서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정읍 한 지역에서만 1년에 6만 톤에서 7만 톤이 그렇게 매립됐어요. 정 대표가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다고 해요. 저게 전부 원유 덩어리잖아. 그래서 지자체에 제안을 넣습니다. 매립장으로 트럭 돌리지 말고 바로 우리 공장에 집어넣어라. 기름으로 바꿔주겠다.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환경 오염도 잡고 매립 비용도 아끼고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그게 곧 유전이다. 이 철학이 정읍이라는 땅 위에서
딱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단단하게 검증됐는지 인증서 리스트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국내 NET 신기술 인증은 기본이고요. 유럽 진출용 국제표준 ISCC 플러스 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SM 인증까지 줄줄이 꿰찼습니다. 연구실 장난감이 아니라 지구 어디 가져다 놔도 돌아가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결정타는 미국 대형 상사에서 날아온 공식 서한이었어요. 당신네 기름 정제할 필요도 없이 당장 나프타로 팔 수 있는 퀄리티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500도 불구덩이에 쓰레기를 쳐넣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 가족이 40년을 파묻혀 완성한 파동 기술 하나가 그 상식을 통째로 뒤집었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비닐봉지, 낡은 티셔츠, 농사 끝난 멀칭 비닐, 이게 전부 리터당 2달러짜리 나프타로 되돌아옵니다. 자원 하나 없다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매일매일 쓰레기라는 이름의 유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영국이 알아보고 사우디가 달려오고 호주가 계약서를 내미는 동안 정작 우리만 몰랐습니다. 정읍에 굴뚝 없는 그 공장, 이제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 겁니다.